자, 미완성의 걸작 요약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읽을까? 5단원이 어떻게 읽을까인데, 그냥 주택 정보 읽는 방법이 집을 구매하는 사람하고 경비회사 직원하고 보는 방법이 다르다. 요거 정리 좀 해보고요.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럼 뭐냐?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에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주요 내용 요약하고 출처가 중요하지. 믿을 만한 출처인가 이런 거. 기사문이나 학습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읽기는 공감하거나 내면화하거나 개인 배경들과 배경 지식이겠죠. 관련지어서 감상하거나 해야 된다. 이거는 문학작품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내용이나 주장, 적절성, 의결과 사실 구분하고 적절성 평가하고 생각 등을 평가해라. 광고나 논문 읽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미완성의 걸작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비평문이고 성격에 가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해석적이고 묘사. 근데 이 묘사라는 건 뭐야? 그림 그리듯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뭐야? 윤두수의 자화상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묘사적 이렇게 되겠지. 특징에 보서 논리적 분석, 해석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한다. 세밀하게 묘사는 선생님이 특별하게 이야기했죠. 의문을 제기하고 이겁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 기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가서 봐야 될 게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문과 해결 과정. 의문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의문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거의 해결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 독자에게 뭐하듯 이야기하듯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해가지고 이거 하는 목적은 뭐야?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대목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윤두서의 첫 인상 보는 이를 압도하고요. 기를 발산하고요. 으스스해가지고 공포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뭐야? 무예를 갖춘 분, 장군 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첫 인상이 그 정도로 강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첫 인상하고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럼 첫 인상이 기억의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이 돼서 천만 가지의 상념을 하게 만드는 뿌리가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뭐야 지금은 윤두서의 자화 상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윤두서의 옛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느꼈던 것이 이렇게 느꼈던 첫 인상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야 되고 달라진 이유 원인 알아야 되고 다른 차이점 자화상에서 느낀 첫 인상하고 옛 사진에서 느낀 뭐 그러면 이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주목해서 읽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도 미리 이제 딱 베이스를 깔아놓습니다. 첫인상이 믿을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상이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옷, 주위 배경, 빛의 흐름 요거로도 첫 인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첫 인상은 뭐 장군이구나 무예를 갖췄구나 뭐 장군이구나 비참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인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옷, 주위 배경, 빛의 흐름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인상이 뭐야? 믿을만하지 않다. 나중에 가서요. 요 차이점과 이유를 좀 미리 가봅시다. 사진을 발견했어요. 자, 자화상이었는데 이제 사진의 지금의 모습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이유가 몸 부분이 그려져 있고요. 아까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진 얼굴이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화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고 과감한 생략을 했는데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어땠어요? 요런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갑니다. 살펴보기로 하자. 이거는 뭐야? 청유형이죠. 청유형이고 아까 뭐야? 이 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하듯 하는 부분이 여기다.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은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데는 문체인데 이러면은 뭐 한다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그래서 자화상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의 정명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런데 원래는 좌우대칭의 정명상은 입체감 갖기 어려운데 이 그림에서는 입체감을 주고 있어. 뭐로?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을 통해서. 새까만 탄건 끝에 탄건, 모자죠. 부드러운 곡선이 휘어져 있다. 탄건 끝에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는 걸 통해서 입체감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주기 어려운데 입체감을 줬던 게 요것과 요거로서 입체감을 주는 자화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자화상 묘사의 특징 귀, 목, 상체가 안 그려져 있고요. 탄건 윗부분이 잘려나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극사실로 그려져 있단 말이야. 자화상이. 극사실이라는 건 사실을 추구하는 거에서 가장 강하게 사실을 추구하는데 어머? 왜 이걸 안 그리고 왜 이게 잘려나갔을까? 이게 특이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사실적인 걸 추구를 한 거야. 이 그림 자체가 극사실을 추구했는데 극사실을 추구했으면은 귀, 목, 상체도 그리고요. 탄건의 윗부분도 그려야 되는데 어머 왜 안 그렸지? 이런 거야. 이게 특이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야? 미완성일 가능성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자화상에 대한 의문. 자, 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뭐라고? 의문 두 가지, 하나, 두 가지, 그리고 해결 과정 이렇게 글을 추론을 합니다. 자,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하냐? 그 자화상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거니? 왜냐하면은 이름을 쓰지를 않았으니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왔다면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 뭐야? 여기 제목이 뭐야? 미완성이지.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다. 그 윤두서라고 안 써놨거든. 자화상에. 그래서 해결한 방법이 뭔다? 먼저 꼼꼼히 살펴보겠지. 그 다음 기록을 대조해 봅니다.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이학원의 글에 보니까
효는 윤두서의 자예요. 자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붙여주는 이름이야. 어릴 때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윤두서하고 윤효원하고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이학원의 글에서 윤두서임을 확인을 했다. 제목은 그때 보면은 찬문이라고 돼 있고요. 외양이 자화상, 예, 자화상에 묘사된 거하고 같으니까 인물이 윤두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학원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야? 의무점을 해결하는 건 뭐야? 맨 처음에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근데 이학원의 글을 보니까 자화상에 묘사된 것과 똑같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윤두서임을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찬문에 설명된 자화상의 첫 인상 보니까 뭐예요? 진실하고 삼가하고 물러서서 겸양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앞에서는 어땠어요? 앞에서는 보는 이를 압도하고요. 기를 발산하고요. 으스스하다가 공포감에 사는 게 첫 인상이었는데 이 찬문에서 써놓은 거는 뭐야? 진실하고 윤두서는 진실하고 상가하고 겸양한다. 앞에 말했던 무섭다고 느끼는 것과 뭐야?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첫 인상은 믿음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를 미리 깔아줬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 최순우 전 박물관장은 첫 인상이 뭐야? 충격적이었다.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1, 2입니다. 이거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윤두서 그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감한 생략. 여기에 있는 거. 비정상적인 구도, 과감하게 이를 때는 생략, 과감한 생략.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한 생략이 충격적이었다. 누가 말했다고? 최순우 박물관장의 말을 뭐 했어요? 인용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인데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쓴이가 느꼈던 것도 뭐예요? 어땠어요? 글쓴이가 느꼈던 것도 압도하고 기를 발산하고 으스스하다가 공포감을 느꼈고요. 최순우 전 박물관장의 느낌의 첫 인상이 충격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사실적인 묘사인데도 자화상이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다. 비정상적인 구도, 과감하게 이룰 데 없는 생략. 이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대조되는 게 뭐야? 이학원의 글에서는 찬문에서 설명된 자화상의 첫 인상은 진실되고 삼가하고 겸양하는 게 누구다고? 윤두서야. 윤두서가 이런 풍물을 지니고 있어요. 진실하고 삼가하고 겸양하는데 글쓴이의 첫인상 무섭다고 했고요. 최순호 박물장은 충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쓴이는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그랬지. 무섭다. 그 다음에 최순호 전 박물관장은 충격적이다 했는데 이학원의 찬문은 에서는 어떻다고? 진실하고 삼가하고 겸양한다.
이런 풍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쓴이의 첫 인상이었고 첫 인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고 기초를 깔아놨어요.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 한번 봅시다. 왜냐면요, 그 작품이 옛날 작품이잖아요.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윤리도덕, 거기라는 건 뭐예요? 윤리도덕의 근간 당시의 미감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왜 그러느냐? 공자의 효경이라는 책을 인용했죠. 인용. 자, 오유, 저 잘해놨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까 불감해상. 이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신체는 수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불감회상, 손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고요. 효도의 마침은 뭐야? 입신양명하여 뭐야? 몸을 일으켜서 이름을 떨쳐서 이현부모 이거 전부 다 한자인데 이거 드러낼 현자예요. 그러면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뭐다? 마침이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소학언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던 소학언해에서 효도의 비르솜이요, 효도의 마침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도 소학언해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윤리도덕은 뭐야? 효도의 맨 처음 시작은 뭐야? 불감회상. 신체 발부를 회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림의 귀를 떼어내고요. 신체를 생략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사대부들의 윤리도덕이나 그때 미감으로 보면은 신체를 생략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미완성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조선시대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기초한 미감으로는 신체를 따로 귀를 안 그린다?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효도를 하려면은 신체를 손상하거나 해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를 안 그리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이라는 거는 당시에 가치관으로 봐서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한 게 아니라 뭐하다? 그리려고 했는데 못 그린 거다. 미완성이다고 우연히 작업이 중단됐다고 뭐한 거야? 추측한 거야. 이 상관관계를 잘 알면 됩니다. 이제 중간 2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두서의 사진을 발견을 했더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은 과감한 생략을 했지. 과감한 생략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몸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 어질고 침착하고 단아하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무섭다까지 갔지. 그 다음에 충격적이다 까지 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자화상의 첫인상은 보는 이를 앞다고 길을 봤으면 으스스하고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사진에는 뭐야? 요거는 생략을 했고 사진은 몸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쫙 봤더니 윤두소가 뭐야? 어질고 침착하고 단아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도, 과감한 생략이 원래 모습이 아니다. 그럼 원래 모습이 아니면 그리다가 말았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감탄을 한 거야. 아, 이게 조선의 선비가 아니고 이게 조선의 선비의 모습이지, 이렇게 감탄한 거야. 중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조선의 선비의 모습이다. 이 조선의 선비는 이렇게 무섭고 공포감을 준 게 아니라 어질고 침착하고 단아한 중용을 지키는 모습이다. 이걸 느꼈다. 아, 이게 그거지. 윤두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진 속에서는 뭐가 몸 부분이 나와 있고 뭐야? 상반신 의복도 나와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단하게 여민 옷깃하고 옷주름 선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고르고 기품이 있다. 동정과 옷깃의 턱은요, 포근하게 인물을 감싸 안아요. 그 다음 화면 아래 좌우 구성은 주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의복에서 뭐를 느낄 수 있다고? 어질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선생님 표시했지.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다? 앞면에서 나오는 뭐다? 인자합니다. 뭐다? 앞면에서 나오는 인자합니다. 그럼 인자함은 어디서 느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인자한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 그러면은 뭐야? 인자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얼굴과 눈빛에서 느끼는데, 얼굴은 어땠어?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고요. 눈빛은 뭐야? 총명하게 이를 데 없는 눈빛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중간 3 봅시다. 그러면은 윤곽선이 상반신이 사라졌잖아. 이게 생략됐다고 그랬지. 그 비밀은 유탄으로 그렸다는 데 있다. 유탄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식어죠. 쉽게 지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지어지니까 뭐야? 밑그림 잡을 때 사용하는 유탄이었는데 그 유탄으로 그려졌으니까 뭐야? 사라졌겠지. 왜? 쉽게 지워진다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자화상은 뭐냐면 얼굴은 먹선을 올렸으니까 사라지지 않았지. 근데 몸체를 유탄으로 밑그림을 잡았으니까 쉽게 지워지니까 사라졌다고 이 의문을 추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탄을 올리고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니까 뭐자?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워져 버린 거다. 미완성 상태로 전해져 오다가 생략이지 이거는. 그러면은 사라진 이유로 추측한 거 아마 미숙한 표구상. 표구상은 뭐야? 액자 같은 거 만들어 주시는 분을 표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펴는 과정에서 아예 지워져 버렸을 거다. 근거는 뭐야? 꺾인 자욱이 부드럽게 눌어 있어요. 눌어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뭐야? 풍부한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에서 풍부한 질감은 사라지고 선적인 요소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두서의 인상이 강하고 날카롭게 느껴졌던 거다. 사실은 어떤데?
원래는 어떤데 어질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갖는데 요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미완성작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귀가 없었던 거. 또 거기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비해서 눈동자선이 진하고 생경하게 보인다. 생경하게 보인다는 건 뭐야? 낯설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실망할 필요 없다. 미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실망할 것 없어요. 자화상은 완벽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상을 예로 들었어요.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예로 들었어. 그럼 무슨 이야기냐? 노예상과 자화상의 공통점은 뭐냐? 미완성인데 공통점은 미완성작인데 굉장히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화상과 노예상의 공통점이 뭐라고? 미완성이지만 그러면은 아니 미완성이지만 뭐라고요?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음. 미완성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왜?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으니까. 예술성을 갖추었으니까 실망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화상이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는 거는 뭐냐? 작가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고요. 자기 성찰의 흔적이 있고요. 마지막 손길이 더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평가되고요.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은 뭐야?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식 사이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작품 재질과 작가의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서 노예상은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되고요. 자화상이 평가된 거는 요거예요. 이건 지문에 있을 거니까 이거를 찾아서 쓸 수만 있으면 되겠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자화상과 노예상의 공통점이 뭐니? 그러면 뭐야? 둘 다 미완성인 게 미완성이지만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미켈란젤로나 윤두설 둘 다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한 후에 그냥 스스로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부분은 못 썼는데 미켈란젤로의 평가를 제시한 까닭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통점, 이게 공통점이라고 했지. 공통점을 제시함으로써 자화상의 예술적 가치를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야? 둘 다 미완성이지만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 미켈란젤로가 걸작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것처럼 자화상도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선생님이 잘못 쳤네. 모습의 차이점. 빠르게 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뭐야? 도포를 입음. 요것도 해당이 되고요. 어지러 보이는 얼굴. 그냥 이거는 그 지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 정리를 한 거예요. 단아한 분위기.
그 다음에 중용의 미감을 갖춘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는 뭐 조선의 선비, 그 다음에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 얼굴, 그 다음에 총명한 눈빛, 얼굴과 눈빛에서 뭐를 볼 수가 있었다고? 인자함이 배어난다. 인자함이 배어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별표 3개 친구 한번 보세요. 음원 뭐야? 아니 그림 속 인물이 윤두서인지 알 수가 있냐? 알려주는 글씨가 없다. 그래서 윤두서가 맞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학원이 쓴 찬문을 살펴봐서 거기에서 아 맞구나 이렇게 한 거고, 왜 그림의 신체 일부가 없어졌을까? 당시의 효경에 쓰인 효도의 시작은 신체를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렸어 그림을? 그래서 뭐야? 작품이 중단돼서 완성되지 못한 건 아닐까? 거기에서 뭐야? 옛 사진을 발견해 가지고 의문이 해소가 되었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과정은 뭐 너무 기니까 안 써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런 추론 과정을 정확히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써놨어요. 자, 미완성의 걸작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자.